엄마의 역사 편지. 초등학생을 위한 세계사. 5. 알렉산드로스와 헬레니즘 문화. 오늘은 그리스가 있는 에게해로 가보자. 그리스 바로 위쪽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 지금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나라지만 한때는 이집트와 페르시아, 인도의 인더스강 일대까지 이른 광대한 제국이었단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넓은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야. 이름은 알렉산드로스. 고르디움의 매듭을 풀다. 마케도니아인은 생김새나 문화가 그리스인과 비슷하단다. 사촌쯤 된다고 할까? 마케도니아가 부강해진 건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왕 때부터야. 필리포스 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야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알렉산드로스의 나이는 갓 20이었어.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 못지않게 자신만만하고 야망이 큰 청년이었어. 어린 시절 전쟁만 하면 이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가 정복할 땅이 남아있지 않을까봐 펑펑 울었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지. 왕이 된 알렉산드로스는 벼르고 벼르던 페르시아 원정에 나섰어. 기원전 334년의 일이야. 보병 3만 명, 기병 5천 명이 그를 따랐지. 알렉산드로스가 군대를 이끌고 소아시아에 있는 고르디움에 이르렀을 때야. 그 지방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 신전 기둥에 아무도 풀 수 없는 매듭이 메어져 있었는데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지배한다는 전설이었지. 전설을 들은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칼을 빼어들어 단숨에 매듭을 내리쳤단다.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칼로 지배자가 되었어. 그때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우스 3세였어. 그는 페르시아의 자존심을 걸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에 맞섰지만 감당하지 못했단다. 결국 다리우스 3세는 전쟁에서 지고 달아나다가 자기 신하의 손에 죽고 말았어. 대제국 페르시아도 멸망했지.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웠어. 예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했을 때 아테네를 불태운 데 대한 보복이라면서 말이야. 페르시아를 대표하던 화려한 도시와 문화유산이 불길 속에 사라져 버렸지.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정복으로 만족하지 않았어. 아시아를 향해 동쪽으로 나아갔단다. 드디어 인도 북서쪽을 흐르는 인더스강에 이르렀지. 그는 겐지스강까지 더 나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병사들이 반대하고 나섰어. 병사들은 오랜 전쟁에 지쳐 있었거든. 마케도니아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으니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니? 제 아무리 싸움에 능한 알렉산드로스도 부하들의 반대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봐.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말머리를 돌렸지.
10년 동안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곳은 서쪽으로 마케도니아, 동쪽으로 인더스강, 남쪽으로 이집트에 이르는 넓은 영역이었어.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바빌론으로 돌아가자마자 죽고 말았단다. 열병에 걸려서 말이야. 그때 나이 33살. 10년 동안 전쟁터에서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가 병으로 죽다니. 무적의 전쟁 영웅도 병 앞에선 어쩔 수 없는 모양이구나. 알렉산드로스의 꿈.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유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어. 하지만 그가 이룬 업적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알렉산드로스의 꿈은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었어. 그는 페르시아의 금고안에 쌓여 있던 수많은 금과 은을 화폐로 만들어 유통시켰어. 덕분에 생산과 상업이 눈부시게 발전했지. 그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새 도시를 건설했어.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 지금 남아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 이때 건설된 거란다. 그리스에서 온 상인, 학자, 예술가 등이 새로운 도시에 살게 되면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이 결혼하는 일이 많아졌단다. 알렉산드로스도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했어.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새로운 문화가 태어났어.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가 섞인 문화였지. 이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한단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던 알렉산드로스의 꿈은 문화를 통해 이루어진 셈이야. 헬레니즘은 세계사에 굵직한 흔적을 남겼어.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전해져서 오늘날 유럽 문화의 바탕을 이루었어. 그래서 헬레니즘을 모르면 유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의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줬지. 간다라 미술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우리나라, 일본까지 전파되었어. 불상이 바로 그것이야. 불상은 간다라 미술의 대표작이란다. 이쯤에서 다시 돌아가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 대제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지고 왕비와 아들 알렉산드로스 4세는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고 말았어. 결국 대제국은 세 나라로 갈라졌어. 그중 한 나라가 프톨레미아오스가 다스리는 이집트란다. 유명한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후손이야. 역사 속엔 영웅이 여럿 등장하지. 알렉산드로스를 비롯해 카이사르, 나폴레옹, 칭기즈칸 등등. 그런데 이름난 영웅 뒤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희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제 아무리 뛰어난 영웅도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법이야.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영웅과 함께 생사를 나눈 전사들, 그들이 있기에 영웅의 이름이 빛나는 거란다. 보이는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해.
5. 알렉산드로스와 헬레니즘 문화. 오늘은 그리스가 있는 에게해로 가보자. 그리스 바로 위쪽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 지금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나라지만 한때는 이집트와 페르시아, 인도의 인더스강 일대까지 이른 광대한 제국이었단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넓은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야. 이름은 알렉산드로스. 고르디움의 매듭을 풀다. 마케도니아인은 생김새나 문화가 그리스인과 비슷하단다. 사촌쯤 된다고 할까? 마케도니아가 부강해진 건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왕 때부터야. 필리포스 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야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알렉산드로스의 나이는 갓 20이었어.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 못지않게 자신만만하고 야망이 큰 청년이었어. 어린 시절 전쟁만 하면 이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가 정복할 땅이 남아있지 않을까봐 펑펑 울었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지. 왕이 된 알렉산드로스는 벼르고 벼르던 페르시아 원정에 나섰어. 기원전 334년의 일이야. 보병 3만 명, 기병 5천 명이 그를 따랐지. 알렉산드로스가 군대를 이끌고 소아시아에 있는 고르디움에 이르렀을 때야. 그 지방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 신전 기둥에 아무도 풀 수 없는 매듭이 메어져 있었는데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지배한다는 전설이었지. 전설을 들은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칼을 빼어들어 단숨에 매듭을 내리쳤단다.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칼로 지배자가 되었어. 그때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우스 3세였어. 그는 페르시아의 자존심을 걸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에 맞섰지만 감당하지 못했단다. 결국 다리우스 3세는 전쟁에서 지고 달아나다가 자기 신하의 손에 죽고 말았어. 대제국 페르시아도 멸망했지.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웠어. 예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했을 때 아테네를 불태운 데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말이야. 페르시아를 대표하던 화려한 도시와 문화유산이 불길 속에 사라져 버렸지.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정복으로 만족하지 않았어. 아시아를 향해 동쪽으로 나아갔단다. 드디어 인도 북서쪽을 흐르는 인더스강에 이르렀지. 그는 겐지스강까지 더 나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병사들이 반대하고 나섰어. 병사들은 오랜 전쟁에 지쳐 있었거든. 마케도니아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으니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니? 제 아무리 싸움에 능한 알렉산드로스도 부하들의 반대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봐.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말머리를 돌렸지. 10년 동안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곳은 서쪽으로 마케도니아, 동쪽으로 인더스강, 남쪽으로 이집트에 이르는 넓은 영역이었어.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바빌론으로 돌아가자마자 죽고 말았단다. 열병에 걸려서 말이야. 그때 나이 33살. 10년 동안 전쟁터에서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가 병으로 죽다니. 무적의 전쟁 영웅도 병 앞에선 어쩔 수 없는 모양이구나. 알렉산드로스의 꿈.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유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어. 하지만 그가 이룬 업적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알렉산드로스의 꿈은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었어. 그는 페르시아의 금고안에 쌓여 있던 수많은 금과 은을 화폐로 만들어 유통시켰어. 덕분에 생산과 상업이 눈부시게 발전했지. 그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새 도시를 건설했어.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 지금 남아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 이때 건설된 거란다. 그리스에서 온 상인, 학자, 예술가 등이 새로운 도시에 살게 되면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이 결혼하는 일이 많아졌단다. 알렉산드로스도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했어.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새로운 문화가 태어났어.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가 섞인 문화였지. 이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한단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던 알렉산드로스의 꿈은 문화를 통해 이루어진 셈이야. 헬레니즘은 세계사에 굵직한 흔적을 남겼어.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전해져서 오늘날 유럽 문화의 바탕을 이루었어. 그래서 헬레니즘을 모르면 유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의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줬지. 간다라 미술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우리나라, 일본까지 전파되었어. 불상이 바로 그것이야. 불상은 간다라 미술의 대표작이란다. 이쯤에서 다시 돌아가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 대제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지고 왕비와 아들 알렉산드로스 4세는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고 말았어. 결국 대제국은 세 나라로 갈라졌어. 그중 한 나라가 프톨레미아오스가 다스리는 이집트란다. 유명한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후손이야. 역사 속엔 영웅이 여럿 등장하지. 알렉산드로스를 비롯해 카이사르, 나폴레옹, 칭기즈칸 등등. 그런데 이름난 영웅 뒤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희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제 아무리 뛰어난 영웅도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법이야.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영웅과 함께 생사를 나눈 전사들, 그들이 있기에 영웅의 이름이 빛나는 거란다. 보이는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해.